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주주총회나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이어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직접 신문을 하면서 만들었던 서류들을 직접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전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법무사님이 글빨이 에이 무슨 알죠, 글빨이 알죠. 장난 아니시기 아니, 때문에 뭐. 오늘 그 노하우가 공유가 맞아요. 된다더니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고소장 쓸 때 얘기고 근데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거래처분들, 그 법인 거래처분들이 항상 네. 이제 의사록과 네. 회의록 이거 네. 단어를 좀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잘 네.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회의록과 의사록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 뜻인데 네네네. 그냥 부르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네. 불려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상법상의 주식회사고 이런 경우에 의사록이라고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의사록에 들어갈 내용들이 제대로 적혀 있으면서 제목만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의사록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록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게 있나요? 네네네. 의사록 한번 쭉 보면서 저희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해가지고 첫 번째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 이라는 것을 24시각제로 적어도 되고 12시각제로 적어도 되고요. 장소는 그 회사의 본점 사무실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장을 대여를 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어. 여러 명이 입장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홀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시와 장소가 기재가 돼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번 쪽에 나와 있네요. 주주 및 주식의 총수. 그러니까 주주는 다 해서 몇 명이다. 그리고 주식은 다 해서 몇 주가 발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4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을 충족하는 주주가 출석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 결의에 참여하신 그러니까 뭐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정족수가 충족됐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안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3호 의안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의안에 대한 소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보통 그런 말들이 부동문자 같이 많이 인쇄가 되어 있죠. 의장이 이러한 의안에 대해서 출석한 주주들의 의견을 물은 바 전원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찬성하다.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죠. 네. 근데 실제로는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필요가 있겠는데 페이퍼워크로만 그냥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물기는 하죠.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대부분 주주이고 그걸로 그냥 100% 찬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구나. 네. 네네네. 근데 저도 의사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사회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사회이사하고 그냥 네. 이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상법에 나와 있는 주주총회의 이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 그리고 대부분 그 중에서 또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인 분 중에서 뽑게 되겠죠. 그럼 사내이사, 사회이사, 네네. 비상근이사 네. 이거 다 포함해서 그럼 이사를 몇 명 정도 채용해야 되나? 뭐 이런 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사는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근, 비상근 다 합쳐서. 그리고 그 3명이 전부 다 사내 이사여야 될 필요도 없고 근데 한 명은 해석상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네, 상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면 네. 이사가 2명 내지는 1명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이 되게 중요하겠군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특칙 조항에 적용을 받느냐의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10억이 중요해요. 예. 노무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맞네요. 맞네요.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오케이. 네네네. 그럼 이사로 한번 등재가 되어지면 네. 계속 이사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법 38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예외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위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느라고 업무가 바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의 임기가 1월이나 2월에 끝난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당신은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좀 책임을 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상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 똑같은 조항을 정관에도 그렇게 두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3년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상법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연장한다라고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란 말이냐 저거란 말이냐라는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의 임기가 3년이니까 네. 3년마다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거나 중임을 결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받고 등기하는 업무까지 이제 제가 수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어지면 네네네. 요 분이 꼭 계세요. 네. 감사. 네, 그렇죠. 감사. 감사도 중요하죠. 감사분. 중요하죠. 요 감사분도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해임도 마찬가지고. 오. 네네. 그러면 이사는 아까 임기가 3년이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감사 임기도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감사도 3년이 기본인데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기주총이 끝나야지 감사의 직무는 종료가 되는 거죠. 아하. 아니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의 어감상 네. 뭔가 그렇죠. 오. 회사 내부를 이렇게 막 네, 아메모사 잘 같은데. 하고, 감시하고. 네, 그래서 저의 특수관계, 음. 가족 이런 분을 감사 선임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뭐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를 등기상으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를 혼자서 설립해요. 자본금 100만 원으로. 근데 감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배우자를 그치, 위촉해서 그런 경우 감사를 많죠. 선임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감사의 아메모사. 감사로서의 역할 네네네. 이거하고는 조금 검찰관 같은 맞네요. 그런 역할. 다른 형식적인 약간 좀 측면도 다르죠. 있긴 하네요.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 설립 경과가 정당하게 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보고라는 걸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임원은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1인 주주이자 자기가 대표자, 그러니까 사내이사로서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감사를 한 명 선임을 해요. 그 사람이 조사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의사록에 네네네. 대한 부분이 이제 의사록 뭐 공증까지 이루어지는 작업을 법무사님이 네. 청무사님이 하신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의사록도 네. 뭐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 주식회사에서 등기 사항이 있을 때 그 사항을 의사록에서 다루었다고 하면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으라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할 때는 여기서는 의사록을 인증한다고 합니다. 의사록은 공문서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네, 그쵸, 사서증서라고 그쵸. 할 수 네, 있거든요. 이 사서증서를 인증을 하는데 공증인 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한테 가끔 법무사가 공증도 하니까 내 문서 좀 공증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법무사가 공증을 한다고 할 때 저는 공증인의 자격은 없어요.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의사록을 인증받는 절차를 대행해 드리는 거죠. 심부름을 해드리는 거죠. 오늘은 또 부족하지만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주주총회 또 의사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아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삼, 세무사 전영진. 노무사 아는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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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셋